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3학년 아들, 딸을 하나씩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9월 중순에 다다라 추석도 끝내놓고 뭔가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해야만 할 것 같은 아리송한 기분이 드는데요.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저는 현재 집에서 무직, 하지만 무직 중에서는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가정주부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인데요. 혼자 외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다달이 100만원 정도를 말이죠. 처음부터 돈 관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며 생활비만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돈을 맡기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애초에 결혼을 하면서도 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으로 훨 독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다달이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며 슬슬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 그리고 무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다 보니 자녀를 키우면서 나가게 되는 돈이 꾸준하게 생겨났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도 무슨 숙제나 준비물이 그리 많은지 사소하게 아이에게 사줘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고요. 아이가 친구를 따라 사고 싶다면서 친구의 장난감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울며 뗐을 때에는 마음이 안쓰러워서라도 참다 하나를 사주게 되곤 했습니다. 좀 더 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에 뒤처지지 말라며 학원을 보내게 되고 또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 때 썼던 것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 돈 나갈 일이 정말 크더라고요. 아무리 제 것에 드는 돈을 아껴가며 모으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매달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가야 할 돈들은 꾸준하게 커갔으니 중간에서 제 똥줄만 타들어가는 중이었죠.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100만원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70만원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하라며 거대한 임무를 맡기는 듯 쥐어줬었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다며 부부의 핸드폰 요금에 공과금 그리고 식비의 관리세 이것저것 그 많은 지출을 감당해내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똥줄이 타는 듯한 기분은 그때부터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결국 아이를 낳고서는 도저히 생활비만으로 아이 기저귀 하나조차 사기가 버겁다고 애원을 해서 겨우 100만원을 받아내기 시작했고요.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적어도 월급만큼은 큼지막하게 벌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후 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덕에 급한 일이나 큰일이 있을 때에는 남편을 믿고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장례식 부조금이라든지 친인척 결혼식 축의금이 대다수였지만요. 나름 여유있게 돈을 벌어오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가 자식이 줄줄이 딸린 집도 아닌 딱 적당한 4인 가정이었는데 남편은 뭐가 그리 불안하고 또 미덥지 못한 건지 돈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한 푼 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어요. 아이들이 치킨 먹자고 하는 그 값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으니 쪼잔하다고 보기에도 충분했답니다. 그렇다고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뭐에 꼭 허덕이는 사람 마냥 꼭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마냥 만원 한 장 쓰는 것도 짜증을 내곤 했어요. 곁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은 당연하듯이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애들은 무슨 죄냐고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밖에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몇천원짜리 하나에도 엄마, 아빠가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친구 녀석이 군것질을 하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제가 마음이 미어지는 바람에 얘를 붙잡고 분식집 안에 들어가 한바탕 분식을 먹인 적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전부 다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저 혼자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돈을 펑펑 쓰고 자책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덩어리 같은 남편의 모습은 시어머니한테서도 똑같이 보였죠. 네, 바로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빼다 닮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요, 남편에게 전략정신을 강요하다 못해 어릴 적부터 아주 주입식으로 집어넣어 교육을 시킨 그 장본인이세요.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나라 돈으로 받은 월급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면서 그 시절부터 미니멀 살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죠. 나라 돈으로 받는 월급이니 이왕이면 전략해서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건 분명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면서 뵌 어머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밥 먹다가 밥풀 조그마한 뭉텅이 하나를 실수로 밥상 위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서 얘가 이 아까운 걸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로 집어다가 자기 입으로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겨우 밥 하나 가지고 혼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국 먹다 국물 한 방울 흘린 걸로 소리를 질렀고 밥그릇 안에 밥알 하나부터 남겨놓은 걸 가지고도 밥 아까운 줄을 모른다며 한참을 혼내셨어요. 며느리로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지레짐작은 했습니다. 처음엔 먹는 걸로 그냥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전략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작은 낭비에도 민감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걸 알고 나서 보아하니 어머님은 정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점이 너무 많았네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그만큼 존재감이 크셨던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같은 서울 땅에 살면서 자주 만나며 사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저희 애들을 보고 싶다고 자주 찾으셔서 주부인 제가 가끔씩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어머님께 당연하듯이 그 한 주 혹은 몇 주간의 생활비 내역들을 검토받아야 했어요.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어디다가 큰돈을 썼는지 그간의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쓰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잘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캐물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아빠한테서 돈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 할머니 집에 와서도 할머니한테 혼이 나는 중인 엄마의 모습을 봐야 했고요. 저는 쩔쩔매면서 그간에 돈 쓴 것들, 애들 학원비며 간식비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원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어머님은 그래 이번에도 수고했다 나가 라고 하시면서 만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안 사정 가계부를 꿰뚫어 보려고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돈 쓰는 걸로 궁금해하고 내역을 알려고 하시더니만 슬슬 제가 대답도 잘하고 제 허리끈을 조여가면서 돈을 아끼고 사는 것이고요. 실증이라도 나신 건지 애먼 곳에 초점을 두시더라고요. 제 복장 말입니다. 한 번은 애들 학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때문이에요. 제가 주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만 입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갈 순 없잖아요. 제 아이가 제 복장 때문에 기죽는 것도 못 볼 일이었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으로 인해서 새 옷을 살 수는 없었고요. 쪽팔림을 머금고 저희 큰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옷을 빌려 입고 갔어요. 네, 남편이 월급을 몇백이나 벌어오는데 저는 꼴랑 100만 원을 쪼개가며 살면서 옷 하나도 제대로 사지를 못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옷을 빌려 입고서는 아이 학교에 찾아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제가 새 옷을 산 줄 알았다며 저를 보자마자 옷을 한 줌 손으로 꼬집어 당기며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새로 산 거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라고 말했죠. 옷을 샀으면 돈이 있었으니 샀을 것인데 어머님은 그걸로 다 큰 성인인 저한테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질문이 너무 불쾌하고 듣기 거북스러웠지만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물으시는 게 돈, 그놈의 돈 얘기뿐이었는지라 화딱지가 나 죽을 지경이었어요. 언니 옷 하나 빌려있는 걸로도 딴지를 거는 분이셨는데 다른 일은 오죽했을까요? 매번 시어머니한테서는 돈 얘기밖에 듣지를 못했고 그 돈 얘기마저도 늘 단속을 하기 위해 건네는 질문이었던지라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었답니다. 돈을 적게 주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며 생활비를 늘려달라고 부탁도 해봤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애 둘을 키우며 100만 원으로 버티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시동도 걸어봤어요. 새 옷을 산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하다못해 이 어린애들도 밖에 나가면 돈 쓰는 걸로 부모 눈치에 친구 눈치를 본다면서 안타까울 만한 소리도 뱉어내며 동정을 사고자 했습니다. 누구 눈에는 비굴해 보였을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독하기만 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꺼내도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돈 100만 원이 모자라다고 투정을 부리는 날에는 더 허리를 졸라서 아껴 쓰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새 옷을 사지 못했다고 투정을 하면 밖에 나가 남자라도 만나려 하는 거냐면서 주제와는 상관없는 말로 저를 모욕하려 했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돈 한 푼, 새 옷 하나가 주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긴 대화가 통할 리가요. 그러다 2주 전 아슬아슬했던 어머님으로부터 자린고비의 끝판왕을 겪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일이 사연도 적어보내게 되었고요. 저희 큰언니한테 애 학교 간다고 옷을 빌려 입던 날 이후로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옷 한 벌 살 여유도 없는 거냐면서 그때부터 막내 여동생 걱정을 한다고 난리였었죠. 생일 때에는 일부러 현금으로 두둑히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고 그 밖에 아무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한다며 옷 한 벌도 서슴찮게 투척하는 언니였습니다. 제게는 정말 인생의 배우자라는 남편이란 놈보다도 훨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내 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제 옷이 나름 많아졌어요. 언니가 준 현금으로는 당연히 생활비에 보태 쓰느라고 옷을 사지 않았지만 언니가 애초에 옷을 선물로 주면 그 옷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아이 학교에 갈 정도의 옷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전 이 옷들을 절대로 시댁에 갈 때 입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무슨 악담을 들을지 뻔히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제 옷장의 하품으로서 입고 갈 만한 예쁜 옷이 한가득이라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해버리신 겁니다. 저희 집에 왔다가 직접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말이죠. 그 시작은 남편 놈의 한마디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니가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제 아이들을 그나마 예뻐라 하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억지로 남편이랑 시댁을 찾았었습니다. 추석이라 어차피 다시 봐야 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찾아갔어요. 그러다 대화를 하던 도중 어머님이 제 옷이 해진 것을 발견하셨고 옷을 사주겠다는 소리는커녕 그 와중에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는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돈 아껴 쓰라고 잔소리는 하시던 분이 말이죠. 근데 그 말에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엄마, 얘 옷 많아. 옷장이 꽉 찼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걱정을 하든 말라고 하면서 혼자 신이 나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시어머니는 눈깔이 뒤집혀졌답니다. 바로 그 옷들이 다 어디서 난 거냐며 무슨 돈으로 산 거냐며 갖은 잔소리에 질문을 폭탄처럼 던지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는 오후 늦지막히 저희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다고 며칠 만에 집을 비운 시간대에 말이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놀라 현관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도둑이 든 줄 알았거든요. 현관 앞까지 제 양말 하나가 떨어져 놓여있는데 어질러진 옷가지들이 안방으로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집안에 있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서는 움직이지 못했고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갔다가 활짝 열려진 옷장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오셨다 갔구나 라고 말이죠. 다른 건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은 채 옷장만 딱 열려져 있고 그 안이 텅 비어져 있는데 옷의 행방을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시어머니가 와서 옷들을 다 챙겨 갔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전날 시댁에서 그렇게 혼이 났으니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제 옷의 출처에 대해서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 급기야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내 옷들을 모조리 다 가져가셨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 새삼 더 억울하고 화가 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도 마트에 가서 얼마나 돈을 아끼며 장을 봐야 하는지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눈치 보며 장을 봐왔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밥 한 바가 눈앞에 보였는데도 순간 이거 몇 번 참으면 야채 하나를 더 사겠거니 하는 생각에 사보지도 못한 채 손에서 내려놨습니다. 꼴랑 그 아이스크림 하나 앞에서 비굴함을 무릅쓴 채로 내 처지를 한탄하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난도질에 도둑질을 당한 내 옷장이라니요. 정말 나를 얼마나 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러는 건가 싶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 꼴을 당해내며 살아야 하는 내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전 평상시 같으면 혼자 이렇게 울고 서러워하다 말았을 텐데요. 장본과 부엌에 내팽개쳐 버리자마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보다 시댁에 먼저 도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꾸역꾸역 시댁을 찾아갈 힘도 없었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택시를 잡아버렸고 에라 모르겠다며 그 택시비를 굳이 결제까지 하고서는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아직 집에 도착도 하지 못하신 와중이었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 나오질 않았네요. 문 앞에 죽치고 서서는 미치도록 시어머니를 기다렸고요. 그러다 결국 마침내 제 옷장에서 훔쳐온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들을 종량집 봉투 안에 꾸역꾸역 담아서는 그걸 계단으로 질질 끌면서 힘겹게 올라온 시어머니와 정통으로 마주쳐 버렸습니다. 시댁 앞에서 말이죠. 어머님은 처음엔 귀신을 봤다 싶었던지 눈을 껌뻑이시다가 제가 정말로 자신보다 먼저 시댁 앞에 와 있는 걸 보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었죠. 너 왜 여기 있냐? 라면서 왜 왔는지를 뻔뻔스레 묻는 어머님의 질문을 뒤로한 채 저는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처음엔 못 들은 척을 하려 하셨는데 전 재차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시라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들어갔어요. 찬바람 쌩쌩 부는 그 차갑던 공기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는 제 옷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언니 아니었으면 가지지도 못해서 옷들이었으니까요. 다만 며느리한테 돈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조차 살림에 보탰으라면서 쥐어준 적이 없는 인색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옷 한 벌을 선물해주기는커녕 옷장을 털어서는 멋대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옷장을 털어버린 겁니다. 옷걸이를 마구 잡아당기면서 사방팔방으로 옷이 튀는 걸 지켜보며 마구잡이로 옷장 속의 옷들을 끄집어냈어요. 처음엔 화장실이 급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줄 알았던지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가지고 나온 옷가지들을 숨기려 하며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제가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옷들을 끄집어내며 난동을 피우자 어머님도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벼랑간 별 미친년이 다 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러드렸어요. 제 옷장은 왜 털어가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셔놓고 왜 저보고 너 미친년이래요? 제가 미친년이면 어머님은 또한 또라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기가 막혔는지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제 옷장을 먼저 털어간 것이 사실이었기에 대꾸를 못한 겁니다. 그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싶었던지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아니 내가 가뜩이나 니네 생활비가 쪼달린다고 하길래 도와주려고 그랬지. 이거 이 옷들 다 팔아서 당근마켓에 내다 팔면 돈이 얼마냐. 푼돈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생활비에 보탰어야지.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지. 이따 말하려고 했어. 이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잠깐 빌린 거야. 라고 말입니다. 멋대로 주인 허락도 없이 옷을 훔쳐서는 그걸 다 중고마켓에 올려서는 남한테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한테서 훔쳐가선 남한테 주려고 했으면서 이걸 빌려간 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절로 기가 막혀 온 숨구멍에서 거친 숨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얼척없는 말을 제가 그냥 듣고만 있을 줄 알았는지 대범하게 옷을 훔쳐올 생각을 한 어머님의 정성에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하던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옷장이요? 원수의 옷장을 털듯이 미친 나부랭이의 빙의에서는 옷가지들을 빼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집안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찾아다가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말리려 하는 건 나부랭이 소리를 내가면서 발악을 하며 제쳤죠. 제가 옷을 집 밖으로까지 끌고 나오자 어머님이 그제서야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얘 딱 가져가라고. 내 옷은 돌려줘라 라고요. 물물교환을 하자고 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백기를 들고는 저에게 제 옷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보이신 거였죠. 멋대로 훔쳐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반품하겠다 말이죠. 전 어떻게 할게요? 사실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어머님의 뜻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제 옷을 건네받았어요. 제 옷이 든 그 쓰레기 봉투 말이죠. 그와 동시에 제가 들고 있던 어머님의 옷가지가 든 쓰레기 봉투들은 그대로 다 시댁 앞에 있는 계단 아래로 뻥 하고 발로 차버렸답니다. 옷가지가 든 봉투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요. 그와 동시에 계단 위는 엄청난 옷가지들로 뒤덮였는데요. 저는 그 옷들을 보란듯이 사뿐히 밟아가면서 제 옷가지만 챙기고선 내려왔답니다. 마치 진달래꽃을 지려밟듯이 시어머니의 옷들을 하나하나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다가 짓눌러 밟아가면서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길로 다시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집 앞까지 돌아왔고요. 집에 돌아와 옷을 하나하나 다 걸어넣었는데 시어머니가 과연 자신의 옷들을 도로 다 챙겨서는 옷장 안에 넣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다 신발로 밟기까지 했는데 그걸 빨겠다고 세탁기에 넣었을런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그날 후 지금껏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조차 없으시답니다. 소식이 아주 뚝 끊겼어요. 제가 그 미친 짓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에 상심이 크셨던지 아님 자신의 옷이 며느리한테 짓밟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건지 어머니께서는 무려 2주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이 저를 내버려 두고 계시답니다. 그 덕에 저는 추석이 되고 나서도 시댁에 찾아가질 않았어요. 어머님을 뵙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추석에 오질 않는 저를 찾는 연락을 웬일로 하질 않으셨고요.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추석에 시댁을 안 간다는 저를 보며 너무하다고 비난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저를 찾지 않는 시어머니의 반응에도 당황을 했는지 추석 내내 혼자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른 와라 라며 협박을 하더니만 막상 시댁에 들어가선 깜깜 무소식이더니 집에 돌아와서도 시댁 얘기는 일절 꺼내질 않았어요. 그걸 보며 저도 파악을 했죠. 어머님이 며느리 하나 잘못 건드렸다간 미친 벌집을 건드린 마냥 미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간파하셨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전 덕분에 이번 추석 명절 스트레스 하나 없이 혼자 집에 남아 시간을 보람차게 썼고요. 여태 소식도 없고 저를 자유로이 내버려두는 시어머니 덕분에 사는 스트레스가 한 단계 줄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중간에서 눈치 보던 남편이 생활비 30만 원을 더 올려줘서 보란듯이 첫날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쥐어준 생활비로는 아끼기만 하며 살기 힘들다고 요즘은 아예 대놓고 돈을 써버리고는 남편에게 후지부를 하라 종용하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을 향해 4인 가정 씀씀이에 대해 보여주며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더 이상은 저 혼자 길길대며 돈 때문에 기죽고 속쓰리는 짓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 방아쇠를 시어머니가 당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 길들이기를 하는 중이네요. 이제야 하는 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더 늦지 않은 게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